사실은 좀 실버 DB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잘 판매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죠. 퍼미션 D는 이 정도가 이제 좀 저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또 스레드나 뭐 인스타 같은데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뭐 장터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 장터도 많아요. 뭐 오일장도 있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큰 단지에는 뭐 그냥 먹거리 장터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본 게 그런 거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저희 다이오진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한 것처럼 똑같아요. 예. 책자도 뭐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더라고 지금 보면. 근데 이제 뭐 내가 이제 침 한 번 뱉어가지고 침으로 해가지고 그 한 일주일 정도 그 유전자 연구소에 보내면 일주일 뒤에 책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 이제 암이나 뭐 내 심장 얼마큼 내가 걸릴 확률이 높은지, 대장 암도 뭐 대장암 뭐 이렇게 무슨 암부터 해가지고 위암부터 해가지고 간암까지 암 종류 한 8가지 정도. 뭐 13가지까지, 11가지, 13가지, 남자는 11가지, 여자는 13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보장 분석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건 뭐냐면, 그냥, 무료니까, 그냥 침만 뱉고 나서, 나중에 결과지 가지고 만나려고 그러면, 그냥 됐어요. 안 만나도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일단 유전자 DB는 불법이에요. 뭐냐면 병원과 연계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DB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업체에서 풀었는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그 불법 문제를 풀고 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유전자 DB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저희도 했었으니까 저희 병원 연계해가지고 했었어요. 저희 체열로 직접 했었죠. 네, 체열로 직접 해서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는 체결률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희는 병원에서 체열로 하니까 그렇고 침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저희가 유전자 DB를 처음 쓴 게 거의 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유전자 DB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과지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아예 보장 분석을 하고 그 결과지는 이후에 가져다 드리면서 이제 추가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추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를 구매해서 하는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법의 소지가 많고 그 다음에 그 DB를 수집하는 절차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하시면 그 본사에서 이걸 다 풀어가지고 했던 거라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냥 개인 지점 혹은 뭐 팀 단위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셨다가 어디서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만나 뵀을 때 그 성과율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이걸로 많이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합법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왜냐면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 위암은 뭐 이렇게 앞으로 확률이 뭐 80% 이상 걸릴 거 확실합니다. 이건 무조건 걸릴 것 같아. 빨간 불이 떴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분 같은 경우가 나 암보험이 얼마 있나?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체계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수정을 하면은 확률이 80% 90%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인자가 좀 높다. 뭐 이 정도인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게 체크가 됩니다. 회사마다 또 다르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유전자 D는 이렇게 접근하실 때 좀 합법적으로 풀어져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유전자는. 우리 인하우스가 있죠. 병원 요즘에 뭐 온라인에서 또 많이 홍보 많이 하죠. 말 그대로 그거예요. 병원이 있으면 어디 정형외과 무슨 병원 무슨 산부인과 뭐 이런 병원 안에 그 보험금 청구센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병원하고 똑같이 오픈해서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면서 오는 사람들 이제 상담 받아주고 청구 대행해주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건데 저희도 한 3군데 병원 최근까지도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 다른 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병원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병원을 체크하는 게 뭐냐면 병원이 중요하죠. 그냥 병원에서 다 도와주는 이런 병원이 아니라 병원에 이제 환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 병원이 나이롱 전문 병원인지 나이롱 환자 전문 병원인지 지방에서 막 와. 네. 장기 입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병원은 그 나이롱이 암이냐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방에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병원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장기 입원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할 게 없어 우리가. 그리고 재방문이 없어. 그럼 한번 퇴원할 때까지 그냥 끝이야. 교통사고 하면 끝나고 올 리가 없죠 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병원에 이미 우리 청구를 해주는 우리가 그 메인이 돼야 되는데 원무과라든지 아니면 행정과라든지 거기서 직원을 하나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따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상담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실비 있으세요? 아니면 뭐가 있으세요? 그럼 요거는 이쪽 해가지고 뭐 치료는 이렇게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쭉 짜주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청구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뭐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보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했으니까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청구 대행만 하는 거야. 그냥 시다가리 네, 업무 그러니까. 보조. 이 뭔 개소리야! 이거는 우리는 보험을 들어가서 상담을 뭐 보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 지금 보면니까 이거 치료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까지 우리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에서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이미 그걸 다 하고 와서 그냥 서류를 복구를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랑 만나서 보험 청구도 해주면서 보험 청구를 좀 뭐 더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거에 걸렸을 때 뭔가 더 이득이 있는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원을 걸러야 되냐면은 이미 영업사원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오고 하는 거고 그 영업사원은 이 보험 설계사가 이 고객을 건들면 그 사람의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대한 설계사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 못하게끔 거기서 다 단도리를 다 하는 거야. 이런 병원은 일단 걸러야 된다. 왜냐면은 보상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인하우스에서는 고객분들이랑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 얘기 자체를 아예 못하고 보험 얘기를 못하게 돼버리는 병원들이 많아요. 근데 설계사가 안에서 보상청구센터가 들어오면 병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구색도 갖춰지고 사람을 무료로 우리가 부릴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설계사를 무료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도 청구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거기에다가 돈까지 받아. 그러니까 병원은 좋은 건데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인하우스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인하우스는 뭐 신규 병원이냐 아니면 이럴 때도 이런 두 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해보셔서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다 이미 들어가 있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 두세 가지 정도를 꼭 체크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뭐 성패가 좀 자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판단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RP가 뭐 좋냐 나쁘냐 실력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안 되면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식적인 것도 유전자 분석 다음으로 인하우스도 지식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보상에 대해서 좀 빠삭해야 돼. 예, 왜냐면 코드라든지 이런 걸 굳이 다 모르긴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고객하고 얘기할 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왜냐면 이분은 이미 병원 투어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저는 다른 데서는 이거 받았는데요. 아니 저는 뭐 이런 다른 설계사는 이거 해주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거기서부터 벽이 이제 생기고 내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듣지는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질병에 대해서 박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도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다. 인하우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우리 브리핑하고 세미나 관련한 그 DB예요. 저도 이것도 이제 해봤는데 브리핑하고 세미나는 뭐 거의 브리핑이 세미나 아니야? 혹은 세미나가 브리핑 아니야? 두 개는 똑같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로 보면 어떤 거냐면 브리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한 가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 10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저축보험이 몇 프로짜리가 나왔습니다. 복리저축 비과세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시면 뭐 얼마씩 금액을 나중에 5년 뒤, 7년 뒤에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한 가지 상품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세미나는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해줘요. 그 뭐 재테크에 대한 거, 뭐 주식에 대한 거, 뭐 어떤 뭐 보험에 대한 거부터 해가지고 뭐 초년생들 뭐 재테크 돈 모으는 방법부터 다 얘기를 해주면 그거 이제 나 이거 상담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상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만나가지고 이제 좀 상담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관심 있는 거 체크해서 진행하는 게 그게 이제 세미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브리핑은 말 그대로 한 가지 상품 하다 보니까 이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뭐가 진행되냐면 가입을 할 거나 안 할 거냐. 일단 그 신청서를 쭉 뿌리고 그렇지. 보통 이래요. 뭐
뭐 10명 이상, 5명 이상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보험 쪽 말고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화가 오는데 오면은 뭐 하냐면은 뭐 도시락을 쭉 깔아주고 도시락 먹으면서 들으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사은품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쭉 깔아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신한생명 저축을 판다. 저축이 아니라 종신을 갖다 파는 거예요. 수수료 많이 남는 거. 그리고 종신을 갖다 파는데 신한생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한금융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신한금융그룹이라고 아니면 신한은행 계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은행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제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뭐 종신보험이 뭐 확정률 3%다 뭐 이렇게 해서 파는데 예를 들어 시라고 하면은 이 회사만을 위한 특판 공시이율 3% 몇 프로를 더 주면 예, 추가적으로. 저축보험. 근데 몇 프로 더 주는 거는 예를 들어 장기 유지 보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율로 포장해서 거짓말로 하는 거죠. 물론 받았을 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거를 녹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과장해서 표현한다든지 그다음에 신한 뭐 아니면 뭐 농협 생명이라고 안 하고 은행 계열이라고 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이제 자필을 다 받죠. 근데 이것도 청철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문제가 있고 보통 이거를 한번 쭉 계약을 하고 나면은 30% 이상이 넘게 청철이 나요. 30에서 50%. 그 다음에 나중에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은 브리핑 조직이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 브리핑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업을 못 해요. 왜냐면 일단 자기들이 보험 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 자기는 보험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이분들은 설계도 못하고 심지어 로그인도 못해. 보험을 몰라. 그리고 보장성 자체를 아예 몰라. 아예 몰라. 그래서 브리핑 하던 분들은 브리핑으로만 돌게 돼 있고 저희도 예전에 이제 브리핑 하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분들은 교육을 아무리 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저희는 브리핑 하시던 분들은 안 뽑지만 이제 브리핑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브리핑 조직은 이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이 브리핑을 그럼 어떻게 이 보험사에서 회사로 가가지고 이 브리핑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그러시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안전교육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몇 시간 이상씩 1년에 꼭 한 번 해야 되는 거. 성교육이라든지 네, 보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보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인증업체를 그 인증을 하나 내가지고 그 사무실을 하나 차를 법인을 하나 내요. 그거를 같이 인증서를 하나 같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교육 다 이수된 거니까 따로 이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쓸데없는 상품들을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단기납으로 내가 여유자금으로 해가지고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비과세례가 적금하면 괜찮죠. 뭐 5년 납, 7년 납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근데 굳이 내가 저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가입하시는 거는 그건 보험 은행이 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그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나중 돼서 이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좀 허탈해지고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특판, 무슨 당신들만을 위한 이 회사만을 위한 특수금리 이런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 거짓말에 현혹돼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손실을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금 돌려받는 게 뭐 금감원에 민원 넣고 뭐 회사에 또 막 전화해서 막 이런 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바쁜데 그것까지 하기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귀찮으니까 그럼 유지하면 이 돈 나온다니까 어쨌든 유지하지. 이러면 사실 그 설계사들 도와주는 거긴 한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브리핑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브리핑 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오래 일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요즘에 또 많이 또 퇴사를 하시고 있고 뭐 투잡을 하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같이 브리핑 다니시던 그 본부장님 지금은 아예 이 일을 떠나셨어요. 왜냐면 브리핑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전교육, 뭐 정보보안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뭐 그냥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본인이 직접 그 홈페이지 상에서 전산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시간을 내가지고 집체교육으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체교육을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많이 이제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거는 지금 뭐 계속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상관없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브리핑 해가지고 내 고객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고객들한테 차라리 보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좀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긴 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 브리핑 영업을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브리핑 영업은 수수료를 아마 엑셀로 줄 거예요. 왜냐면은 TM센터 따로 운영하고. 섭외비도 줘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그런 운영비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코드로 계약을 다 넣고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 자체 수당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분해주는 식이어서 일반 설계사들이 종신보험 팔아서 받는 돈과 그분들이 팔아서 받는 돈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브리핑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건물 사무실마다